입니다. 7월 16일 월요일 순서 듣고 계십니다. 이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의정중계탑 시간인데요. 오늘은 후반기 의정활동에 들어가는 경기도의회의 제1야당인 새누리당의 의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누리당 대표의원에 선출된 이승철 의원인데요. 지역구는 수원 제5선거구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승철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제8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예,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그 여러 가지 진통이 좀 있었죠? 네네, 예. 예. 그 교육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논란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교육위원들 사퇴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저희 이번 상임위원장 그 배정을 두고 양당 간 그 교섭 과정에서 진통은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정도 신경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희는 사실 그 국회 원구성 기준으로 상임위가 총 특위랑 포함해서 13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그중에 민주당이 의석수에 의해서 8석, 저희는 5석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요구해서 민주당과 합의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합의 과정에서 예. 저희는 그 구성을 한 후에 의장단 선거를 하자.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위원님들이 저렇게 삭발 농성을 하고 있는데 예. 어떻게든지 함께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그 부분만큼은 해결이 안 됐고요. 네. 그런 바람에 교육위원님들의 그 교육위원장 자리를 두고 요즘에 한 9일 정도 단식 삭발 농성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 자리에 대한 를 배정하지 못한 점은 사실 많이 아쉽다고 봅니다. 네. 이 경기도 교육청 전체를 총괄하는 교육위원회이기 때문에 다수당인 민주당에서도 양보하기가 사실은 많이 어려웠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오늘 사실 상임위원장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후 10시 후부터는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라도 양당 대표와 교육위원들과 대화 탑을 통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상임위원장 내정은 좀 돼 있는데 최종 투표를 통해서 오늘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오늘 저희가 특위가 2개는 19일 날 하기로 했고요. 예. 11석에 대한 투표를 오늘 실시하는데 그중에 교육위원장 선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양당 대표 얘기가 안 됐지만은 네네. 조금 시간을 두고 교육위원장 선거만큼은 앞으로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한 19일 마지막 날이 저희 회의 19일 날입니다. 예. 19일 날 투표를 해도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어서 좀 고려해보고 요구할 사항입니다. 네. 그럼 이 키는 누가 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교육위원장 자리. 당연히 민주당이 민주당에서 갖고 있다? 다수당이라고 봐야죠. 예. 네. 자, 알겠습니다. 교육위원들이 총 사퇴를 하기로 좀 결의를 했다는 보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새누리당 대표위원회 선출이 되셨는데 네네. 후반기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생각입니까? 예, 우선 먼저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후반기 새누리당 대표위원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네. 120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으로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의 그런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충실한 대변자로서 권익과 위상 강화를 위해서 저 또한 모든 열과성의를 다할 생각입니다. 저희 이번 후반기 가장 저희가 의정 운영 방향으로 제가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네네. 저는 원칙과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게 당을 그런 식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 방향을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첫 번째는 제가 상호 소통을 통해서 형통할 수 있는 그런 통하는 새누리당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그 원칙과 소신으로 그 대화 타협을 통해서 상생하는 그런 새누리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그 집행부 정책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와 견제자로서의 그 새누리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그 도민과의 그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새누리당을 만들어서 그 도민의 그 희망과 미래를 그런 책임지는 새누리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이 말씀하신 내용들 어디선가 다 한 번씩 들어본 얘기 같은데. 예, 제가 나오면서부터 출마하면서부터 이 네 가지를 계속 주장하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건 이제 뭐 원칙이야 뭐 내놓을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실천해 나가시느냐. 네네. 네, 그게 이제 또 이게 관건이 될 수 있겠죠. 네네. 예. 자, 세 번째로 이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요걸 좀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지금 김문수 도지사가 이제 대권 출마를 공식 선언을 한 상태인데 현 그 지사직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사실 당연히 유지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민주통합당에서는 지사에 대한 사퇴를 강력하게 종용하고 있는데, 그러게요. 예. 그건 사실 당리당력에 의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통합당에서 지사의 사퇴 이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대선을 위한 정치 행보로 도정 공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렇다면 당장 지금 지사직을 사퇴하게 된다면 네. 우선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고요. 또 12월 19일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그 도정 공백, 예. 그건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묻고 싶고요. 예. 그러면 사퇴를 주장하는 그분들께서는 부지사께서 3분씩이나 있다. 그러니까 괜찮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렇다면 현재 부지사 3분이 지금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지금서 그 도정 공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네. 또 만약에 정말 사퇴를 했을 경우 그 보궐선거 비용이 300~4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럼 과연 이 비용이 도민의 혈세로 치러지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거는 더더욱 안 된다고 보고요. 현재 저희 새누리당의 그 경선 일정은 한 달여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만약 지사께서 정말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셨다면은 경기도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 이 정도는 감수하고 보내드려야 하겠는데, 네. 지금 현재의 도정 공백에 대한 현재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도정 공백이 발생될 것을 예측해서 만약에 지사직을 사퇴하라 하는 것은 지나친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뭐 민주통합당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그 김두관 경남지사는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그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 거기 지금 경남일보 그쪽에 보시면은요. 네. 자체적으로 그 시민 단체로부터 모든 분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도민을 약속과에 저버린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래서 지사직 사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왕에 대통령 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네네. 예. 아무래도 이 하반기는 뭐 대선 그 국면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네네. 그 새누리당의 지금 경기도의회 대표위원으로서 보시기에 이 경기도와 관련된 네네. 그러니까 이번 그 대선에 꼭 이런 얘기는 좀 다뤄줘야 된다 하시는 그런 사안이 있을까요? 예. 정말 중요한 사안입니다. 예. 저희는 무엇보다도 이 경기도의 그 수도권 규제 이를 완화를 통해서 세계 속의 경기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는 경기도는 지금 수도권 정비개혁법상의 제한, 또 그린벨트로 위한 개발 제한, 그다음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2중 3중 계속해서 개발 제한에 묶여 있기 때문에 네. 피해가 무지하게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도권 규제가 우리 미래의 경기도를 만드는데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현재
그 경기도 규제 현황을 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수정법 규제가 있고요. 네. 개발 그 그린벨트로 인한 개발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다음 또 상수원 때문에 팔당 특별 대책 지역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군사 시설로 인한 보호 구역이 있고요. 또 비행 안전 구역이 있고 또 사격장 훈련으로 인한 구역이 있습니다. 이렇도록 여러 가지 규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발전을 정말 막는 그런 규제입니다. 이걸 완화하는 방법이 굉장히 저희 경기도로서는 미래를 결정한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저희 수원에도 수원 비행장 이전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거 아닙니까? 예, 그건 활주로에 대한 이전 문제고요. 예. 비상활주로에 대한 비행장 전체에 대한 이전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도심 한가운데 있는 이런 비행장은 사실은 이제 외곽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권에 대한 중복 규제 문제가 예, 이번 예. 대선에 좀 큰 경기도 아젠다로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예, 말씀이시고요. 예, 예, 예. 자, 준비한 시간이 다 됐는데 경기도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좀 해주시고 맺겠습니다. 네. 저희 경기도의 새누리당은 그 도민과의 약속, 또 도민 여러분의 그 땀방울 눈물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오직 그 도민만을 생각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저희 새누리당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그 삼복더위 도민 여러분의 건강 유념하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희망과 함께 꿈을 이뤄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기도 의정중개탑이었습니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대표위원회에서 연출된